황영웅, TV 출연을 잡는 비밀 전략.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TV는 여전히 가장 보수적인 무대입니다. 유튜브와 SNS가 하루아침에 사람을 스타로 만들 수 있는 시대지만 TV는 여전히 지켜봐도 되는 사람인가를 가장 오래, 가장 신중하게 따집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팬이 많다고, 화제가 된다고 해서 TV의 문이 쉽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방송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논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통제되지 않는 변수입니다. 한 번의 출연이 프로그램 전체를 흔들 수 있고 광고주와 편성, 여론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TV는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먼저 계산합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시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를 둘러싼 논란과 공백의 시간은 단순한 개인사의 굴곡이 아니라 TV라는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TV에 다시 나오느냐? 이제는 나올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방송의 질문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야기가 되는가? 관리 가능한 상태인가? 출연 이후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가? TV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결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TV가 보는 것은 오직 시간의 흐름, 여론의 안정도, 팬덤의 태도, 당사자의 자세, 이 네 가지입니다. 황영웅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단기간에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고 무리한 복귀를 시도하지도 않았으며 카메라 앞보다 카메라 밖에서의 시간을 먼저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TV는 빠른 복귀보다 늦더라도 안전한 출연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용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미화하거나 복귀를 예단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TV는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다시 사람을 부르는가? 황영웅이라는 이름은 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연예계의 소문이 아니라 TV라는 조직의 논리,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승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V 출연은 기회가 아니라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이미 카메라가 켜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 TV 출연의 결정권자는 PD가 아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TV 출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PD가 마음에 들면 섭외한다. 하지만 방송의 실제 구조는 이 단순한 공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PD는 출연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TV 출연은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동시에 괜찮다고 판단해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TV 출연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네 축. 방송국 내부에서 출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편성의 판단입니다. 이 출연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해치지는 않는가, 갑작스러운 항의나 이슈로 방송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둘째, 광고의 시선입니다. 광고주는 프로그램의 생명줄입니다. 광고주가 불편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출연은 자동으로 보류됩니다. 셋째, 여론의 온도입니다. 여론이 뜨거운지 식었는지가 아니라 불안정한지 안정됐는지가 핵심입니다. TV는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상태를 가장 꺼립니다. 넷째, 리스크 관리 부서의 판단입니다. 이 출연으로 인해 추가 폭로, 과거 재점화, 2차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 질문에 완전히 안전하다는 답이 나오기 전까지 출연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황영웅 사례가 상징적인 이유. 황영웅처럼 인지도와 팬덤이 분명한 인물일수록 이 네 가지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무명이라면 조용히 지나갈 문제가 이름이 알려진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전체를 흔드는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의 판단 기준은 좋은가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가 입니다. PD 개인이 아무리 지금 나오면 그림이 좋다고 생각해도 다른 부서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그 출연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섭외설은 늘 먼저 돈다. 이 구조 때문에 연예계를 둘러싼 섭외설은 늘 먼저 흘러나옵니다. 어디서 접촉이 있었다. 비공식 논의가 있었다. 이 말들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접촉이 곧 출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TV에서는 논의, 검토, 보류, 재검토, 이 과정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황영웅과 관련해 출연 가능성이 오르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다층적 판단 구조 때문입니다. TV는 모험을 하지 않는다. TV는 새로운 스타를 만들 때도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검증된 포맷, 예측 가능한 반응, 관리 가능한 출연자를 선호합니다. 논란 이후의 출연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도 괜찮고 출연 이후도 괜찮을지를 봅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출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부. 여론은 방송국보다 먼저 움직인다. TV 출연의 문은 사실 방송국이 아니라 여론이 먼저 엽니다. 방송사는 늘 말합니다. 문제 없으면 부르겠다고. 하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은 이것입니다. 불러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 황영웅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논란이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이 아니라 대중이 이미 판단을 끝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댓글의 방향이 바뀌고 기사 제목이 자극에서 분석으로 이동하고 팬덤이 방어에서 기다림으로 태세를 바꿀 때 방송국 내부에서는 조용히 체크리스트가 돌아갑니다. 항해 전화는 여전히 들어오는가? 협찬사 반응은 어떤가? 편성 후 리스크 대비 수치는 감당 가능한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결국 시청자 분위기 하나로 귀결됩니다. 황영웅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나서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한 것은 침묵의 관리였습니다. 입장을 반복하지 않고 SNS로 감정을 분출하지 않으며 지지와 비판을 모두 기록으로만 남겨두는 전략.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말을 줄이자 오히려 말이 줄어들었고 말이 줄어드니 방송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방송국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다룰 수 있는 카드다. TV 출연은 요청이 아니라 가능성 검토 단계로 이동한 것입니다. 황영웅 사례가 보여주는 두 번째 전략은 분명합니다. TV에 나오기 위해 싸우지 말고 TV가 불러도 되겠다고 느끼게 만들어라. 여론이 잠잠해지는 순간 문은 소리 없이 열립니다. 3부. 방송국은 먼저 시험한다. TV 출연은 어느 날 갑자기 확정되지 않습니다. 방송국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시험 단계를 거칩니다. 그 시험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황영웅 사례에서도 이 은밀한 신호들이 하나둘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름의 재등장입니다. 단독 기사도 대대적인 보도도 아닙니다. 연관 기사 속에 조용히 이름이 포함되고 과거 영상이 다시 추천 알고리즘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 방송국은 묻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반응하는가? 조회수, 댓글수, 공유 횟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 댓글의 밀도입니다. 악플이 있는지보다 악플이 얼마나 빠르게 소멸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간접 노출입니다. 라디오 선곡, 편집 영상 삽입, 다른 출연자의 멘트 속에서의 언급. 이 모든 것은 나오게 해도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데이터 수집 과정입니다. 황영웅 측은 이 시점에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출연 문의를 넣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전략의 핵심입니다. 시험받는 자는 조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2단계에서 무리한 해명 인터뷰가 나가거나 감정적인 입장문이 올라갔다면 방송국은 즉시 판단을 멈춥니다. 아직은 이르다. 하지만 황영웅의 경우 반응은 조용히 유지되었고 여론은 큰 파동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방송국 내부에서 이 문장이 등장합니다. 파일을 닫지 말고 보류로 두자. 보류는 거절이 아닙니다. 보류는 기회의 전 단계입니다. TV 출연의 70%는 이 보류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2단계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문턱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황영웅 사례가 말해주는 세 번째 교훈은 명확합니다. TV는 부르기 전에 시험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조용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4부. 결정권자는 PD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TV 출연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은 PD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PD는 제안할 수는 있어도 최종 결정자는 아닙니다.
황영웅 사례를 이해하려면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방송국에서 한 사람의 출연은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제작진의 판단, 2단계 부서 내부 검토, 3단계 경영 편성 라인의 승인. 이 중 가장 까다로운 단계는 의외로 PD가 아닙니다. 바로 2단계와 3단계, 즉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의 재미보다 리스크를 먼저 계산합니다. 광고주, 민원, 기사, 이미지. 이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결정은 미뤄집니다. 황영웅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PD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 조직 차원의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사 수는 많지 않은가? 항해 메일은 감소했는가? 법적 리스크는 정리됐는가? 출연 후 수습 가능한가? 이 질문들에 이제는 관리 가능하다는 답이 나올 때 비로소 출연 논의는 앞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황영웅 측의 4번째 전략이 드러납니다. PD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지도 감정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한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관리하고 시간이 답을 하게 만드는 방식. 그 결과 방송국 내부에서는 이런 평가가 조용히 돌기 시작합니다. 문제 인물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출연자다. 이 한 문장은 출연 가능성을 완전히 바꿉니다. TV는 용기를 내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TV는 안전해졌다고 판단될 때 사람을 씁니다. 황영웅 사례가 보여주는 4번째 교훈은 분명합니다. 출연을 원한다면 PD가 아니라 방송국이 안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심은 말이 아니라 시간과 태도로 증명됩니다. 5부. 공식 무대보다 먼저 움직이는 비공식 채널. TV 출연은 회의실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판단은 회의실 밖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방송국에는 늘 공식 문서로 남지 않는 비공식 채널이 존재합니다. 제작진 간의 대화, 작가들 사이의 평가, 다른 프로그램 PD들의 의견 교환. 황영웅 사례에서도 이 비공식 채널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반응은 어때? 생각보다 잠잠하더라. 출연시켜도 큰 불은 안 날 것 같아. 이 짧은 문장들이 사실상 출연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방송국은 새로운 출연자를 쓰기 전 반드시 업계 분위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료 PD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가들이 불편해하지 않는지, 현장 스태프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해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해졌는가입니다. 황영웅은 이 시점에서도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고 동정 여론을 자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문제의 인물이 아니라 한동안 조용했던 가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결정적입니다. 방송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강한 찬반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결론이 형성됩니다. 이제는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출연 논의는 더 이상 위험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저 일정과 콘셉트의 문제가 됩니다. 황영웅 사례가 보여주는 5번째 전략은 분명합니다. TV 출연을 원한다면 방송국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업계 전체가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공식 발표보다 앞서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비공식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조용한 태도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6부. 첫 출연은 반드시 안전한 자리다. TV 출연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메인 무대에 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방송국은 늘 단계적 복귀를 선택합니다. 그 첫 단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논란이 될 여지가 거의 없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황영웅 사례에서도 이 원칙은 예외가 아닙니다. 첫 출연 후보로 검토되는 자리는 대체로 이런 조건을 갖습니다. 생방송이 아니다. 토크 비중이 크지 않다. 개인 서사가 강조되지 않는다. 음악 무대 중심이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송국은 아직 완전한 복귀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반응 확인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대의 크기가 아닙니다. 무대 이후의 파장입니다. 황영웅 측의 6번째 전략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더 큰 무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인가? 왜 이 시간대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 태도는 방송국에 강한 신호를 줍니다. 이 출연자는 자신의 입지보다 프로그램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첫 출연에서 과한 발언이 없고 불필요한 해명이 없고 무대가 깔끔하게 끝나면 방송국 내부 평가는 즉시 바뀝니다. 생각보다 무난했다. 이 말은 방송계에서 가장 강력한 호평입니다. 왜냐하면 무난함은 곧 확장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황영웅 사례가 말해주는 6번째 교훈은 분명합니다. 복귀의 첫 무대는 빛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2단계를 무사히 넘기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럼 다음엔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복귀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7부. 결정적 한방은 시간이다. TV 출연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한방은 사실 어떤 인터뷰도 어떤 해명도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방송국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기간입니다. 황영웅 사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큰 반격도 없었고 계속된 입장 발표도 없었으며 여론을 흔들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이 시간은 방송국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추가 논란 없음, 돌발 변수 없음, 감정 폭발 없음, 예측 가능한 인물. 이 4가지가 충족되는 순간 출연 여부는 더 이상 위험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저 시기 조절의 문제가 됩니다. 황영웅의 7번째 전략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것. 빨리 나오지 못해도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기회가 늦어진다고 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태도는 방송국 내부에서 가장 강한 신뢰로 바뀝니다. 이 사람은 시간을 버틸 줄 안다. 연예계에서 시간을 버틴다는 것은 곧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리 가능한 출연자는 결국 다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웅 사례가 보여주는 마지막 교훈은 분명합니다. TV는 사람을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빠른 해명보다, 조용한 시간이 강한 주장보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결국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무대에 설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TV 출연은 억울함을 증명해서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논리로 설득해서 쟁취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TV는 언제나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조용히 문을 엽니다. 황영웅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였습니다. 여론과 싸우지 않았고 악플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으며 방송국을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한 것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관리하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 그 결과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관리 가능한 출연자로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는 기사 한 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날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방송국은 정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송국은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서 이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지금 이 사람을 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황영웅 사례는 그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이 나오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TV는 누군가를 복귀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TV는 이미 검증된 안정성을 화면에 옮길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복귀 전략은 항변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시간이고 가장 확실한 설득은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황영웅의 TV 출연 전략은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적인 무대, 신뢰가 필요한 자리, 다시 기회를 얻고 싶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조용히 버티는 사람은 결국 다시 불립니다. 그리고 TV는 그 순간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